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7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마고우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가 오늘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나왔는데 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다. 내가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이철우가 윤석열에게 물어봤는데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또 윤석열이 한 말은 나는 국민한테 소환돼서 지금 나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국민이 가르치는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 국민의힘 입당 결정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관계, 이 윤석열과 이철우 두 사람 관계를 고려를 하면은 이것은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작심을 하고 낸 메시지죠.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 없어. 자,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 이렇게 작심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철우 교수도 그렇게 밝혔죠. 다른 사람한테 한 두 번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과 이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도 되느냐, 언론에 전달해도 되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처음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여러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김형석 101세 철학자지만은 그 다음에 이철우 그리고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가 이종찬이죠. 이종찬, DJ 때 국정원장 했던, 그전에는 민정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민정당 사무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대권 주자로도 분류가 됐었고, 나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대권 플랜을 짜는데 참여를 했고, DJ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장도 했고, 그 이종찬의 아들입니다. 서로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종찬도 같이 만났습니다. 이종찬, 이철우 부자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때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도 이야기하고 했을 텐데, 자, 이 시점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결정된 것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 금요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면 시기가 문제지 좀 빨리 하느냐 바로 하느냐 아니면은 당이 좀 더 인사도 하고 정비된 다음에 들어가느냐 그런 시기만 약간의 문제가 있지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을 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기정사실화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권성동, 정진석, 윤희숙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또 장제원, 유상범 이런 의원들과 통화도 하고 자 그렇게 하니 이것은 국민의힘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이런 것도 그때 다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이 대선에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조직을 꾸리려니 그런 여력이 없다. 그래서 한 5명 정도만 밖에서 본인을 도와주던 사람을 따로 놔두고 나머지는 당에 들어가서 이 당 조직을 좀 이용을 하고 혹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파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 용어로 하면은 친윤, 친박, 친이처럼 친윤 이 의원들 본인이 만났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검사 출신들 이런 인연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친윤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현실적이고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자 그런 판단을 했고 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은 자금 문제 때문에 선거 자금 돈이 투입되는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죠. 자금 문제도 정당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입장에서 후원금 받아서 꾸려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자 그런 이유 하나로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주변에서 나왔고 또 지금 여건이 네거티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이. 심지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해드렸지만은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리고 파일 내용도 오늘 슬쩍 흘렸죠.
뭐 과거에 뭐 수사를 했던 그 수사했는데 일종의 강압 수사를 해서 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 진위 같은 것은 나중에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은 정당 안에 네거티브 대응팀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있고 그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지금 당장 유리하다. 송영길이 이렇게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은 당대당으로 대응을 해야지 여기는 거대 여당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개인 윤석열은.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당초에 국민의힘에 가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윤석열 지지자 중에는 보수도 있지만은 중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도가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4.7 보궐선거 이후에 김종인 체제가 종식되고 나서 4.7 보궐선거에서 압승하고 나서 또 전당대회에서 흥행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 시점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간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가도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니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대략 한 3가지 이유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다시피 한 걸로 그렇게 비춰졌는데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철우 교수를 내세워서 실제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이죠. 윤심입니다. 그래서 왜 국민의힘 입당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고 나섰을까?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윤석열이 이준석을 비토하는 것 아닌가. 이준석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떤 외부 조건이 변했을까? 어떤 일이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났을까? 윤석열 안에서 일어날 거는 없고, 윤석열 안에서도 일부 주변의 사람들은 국민의힘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온 거는 계속 해왔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민의힘은 거의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변수가 생겼을까를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바람이 앞으로 대선 구도에서 어떤 변화를 부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비토를 할 수 있는, 비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준석이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 가장 크게 윤석열이 어떤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모 문제죠. 장모 사건 수사 재판 문제인데, 윤석열은 장모 사건을 본인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모 사건이 한번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친문 핵심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서 다시 수사가 시작이 돼서 최근에 3년 구형을 받고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사건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나중에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그 말에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공사 구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가 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공사 구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자질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은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당권 가능성이 많은 이준석은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취지로 재판을 통해서 결백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뜨악하죠. 자, 이 상황이 심기를 건들고 있고 아마 비토를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또 장모 사건 관련해서 그 전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3개의 비단 주머니를 주겠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유비를 위험에서 구한 제갈량처럼
그런 말을 했고, 그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왜 못마땅하냐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나중에 뭐, 구출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길을 가르쳐 주겠다, 세 갈래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준석이 막무가내 마이웨이 대선 일정과 관련해서 이것도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 이준석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대선 후보 경선, 있는데, 다른 외부에서, 뭐,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심지어 안철수든, 홍준표든, 안 들어오면은, 우리 경선에 버스 정시에 발차한다. 우리는 경선을 우리끼리 따로 한다. 그때까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국민의힘 일정대로 그냥 간다. 그때까지 버스에 타려면 타고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 거기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지지율 1%, 2% 나올까 말까 한 유승민, 원희룡 두 사람만 있죠. 그런데 밖에 3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또 그것보다는 낮지만은 국민의힘 주자보다는 높은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 우리는 일단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정치 일정을 막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 조기 입당론, 이것이 거의 같이 맞아떨어져서 조기 입당론이 나오니 또 이준석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자, 이것은 뭐 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하되 내 말에 하답한 것이다. 윤석열의 내 말에 따른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또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준석을 비토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 뭐 어쩌고 하면서 러버콜을 막 보내다가 윤석열이 외면하니 최근 들어서는 180도 달라졌죠. 검사 출신이 뭐 바로 대통령 되는 거는 한 번도 없다. 본인은 일반화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중에 뭐 또 변명을 했지만은 이것은 뭐 윤석열을 겨냥한 겁니다. 뭐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김종인을 이준석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김종인을 모셔와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지금 윤석열이 들어가면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데, 윤석열이 대선 후보 되고 윤석열의 선대위원장이 김종인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김종인의 그 노회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서 하답을 안 하고 외면을 한 것인데, 이준석 구상대로라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되면은 선대위원장에 김종인이 앉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다시 짝을 지어준다고 나와 김종인을,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이 다른 조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을 꼭 데려와서 대선 주자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경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는 이준석은 아니 지금 당대표가 윤석열 선대위원장 뽑는 것이냐,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들인데, 여기다 안철수 문제도 있습니다. 안철수와 이준석의 악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밖에서 따로 움직일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고 해도 안철수가 밖에서 놀면은, 밖에 나가 있으면은 범야권 분열이 되죠. 그러면 성률이 민주당 단일 후보와의 대선 본선에서 성산이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그동안에 철석 연대론 이런 것까지 있었죠, 안철수와는. 그런데 두 사람, 그러니까 이준석과 안철수의 악연 때문에 합류가 어려워지면은 대선판 자체가 분리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은 결국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이준석에 대한 거부 심리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일단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지도부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지도체제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런 수순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준석의 여러 가지 언행 같은 것을 봤을 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 이준석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제로 갈 것인지 이준석 체제로 가면은 당분간은 밖에서 이준석이 대선 후보 그 구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짜려고 하는지 그것까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변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이준석 비토 선언이 사실상 나온 것 아닌가. 선거권의 혼선의 판단입니다.